네, 한반도야말로 평화가 절실한 곳입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평화공감. 오늘은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궁금한 거는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남쪽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다. 요새 갑자기 막 또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죠. 불안한데요. 이북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특별히 요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그 확진되는 수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북한 주민들 보고 좀 물어도 보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신문도 좀 들여다보고 하는데요. 북한이 노동신문에 공개하는 내용이랑 일반 주민들이 저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요. 잠깐 죄송한데 노동신문은 어떻게 보세요? 노동신문은 일단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 공개하는 그런 공식 채널이 인용. 있습니다. 네. 그 매체에서는 이제 노동신문을 보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난 17일과 18일 사이에 하루 사이에 전국적으로 250명이 새로 이제 하루 확진자가 250명이에요. 그러면 뭐 인구가 뭐 인원보다 적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완전 적은 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만이 넘었으니까. 네, 그날 하루 완치된 사람만 또 380명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4월 말부터 7월 18일까지 쭉 이제 2개월 반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477만 1,860몇 명으로 이제 만만치 않은 숫자군요.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그 확진된 수도 그렇고 완치율이 또 477만 1,200명, 그러니까 1,860명하고 1,200명 하게 되면 그 사이가 이제 치료 중인 사람들, 진료 중인 사람들. 그것만 이제 나오가 대부분 99.9% 가까이가 다 완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5월달하고 6월달 같은 시기를 17일 날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월에는 26만 9,510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 하루새. 그러니까 26만이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지난 6월에는 2만 3,100여 명이 하루 발생자였어요. 그러니까 26만에서 2만 명이면 24만 명이 한 달 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북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보통 일은 아니었는데 확진자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있고 또 확진됐다 하더라도 진료받고 또 뭐 쾌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위기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사실 치료약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넘어가고 있나요? 아마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평시 쌓아왔던 그 건강에 대한 뭐 운동도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운동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부득이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뭐 산에 올라가는 건 저희는 여기서 여가로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산에 간단 말이죠. 그게 운동장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인민의 자연스러운 운동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뭐 나무 심으러 가도 분명히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동 아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력이 많이 이제 이미 축적이 되어 왔다고. 이북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남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체력은 그러니까 건강 뭐 체중이나 뭐 이런 거는 감소할지라도 체력은 저는 그러니까 체격은 작아도 체력은 있다고 봅니다. 더 이북이 높다. 그렇죠. 저는 사실 엄청나게 왜소한 체격이잖아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체력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산에 올라가도 별로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또는 싶습니다. 뭐 아침 되면 저 넓은 공터에 다 모여 그래서 뭐 집단 체조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없고 학생들 사이 있고 직장들에서는 좀 하죠. 직장들에서는 일하다. 중간에 이제 몸풀기라고 이제 운동을 하는 체조, 인민보건 체조나 그런 뭐 율동 체조 같은 건 하고 있지만 집단적인 그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 하던 그런 뭐 체조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뭐 코로나 방역을 기본적인 북한 주민들의 체력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가톨릭 TV 방송에서 좀 취재를 하고 싶다 북한 주민들을.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땄죠. 이제 따서 이제 같이 녹음도 들어보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그 이야기가 초기에 요 한 2년 전인가 이제 그 코로나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대응했던 거랑 북한이 4월 말에 이제 그 코로나 북한에 밝혔죠. 내에서 발생했던 그때랑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고 또 최고는 완전히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뭐 죽음이 오면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서 비하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비하면 우리나라는 죽음이 별로 없다. 죽는 사람이 없다. 네, 코로나19 사망률은 북한이 굉장히 낮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사망률이 낮으면 사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게. 그러니까 네. 북한 주민의 얘기가 그거예요. 저 군의들을 풀어서 약을 다 시골까지 다 주다 보니까 우리도 그 약을 먹고 코로나 완치했다. 아, 괜찮다. 아픈 것도 다 나았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일단은 뭐 방역을 매일 아침 가정집은 물론이고 회사, 학교 일단 내가 일하는 그 공터에서는 전부 다 소독을 다 해야 됩니다. 매일.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북 사람들은 일종의 뭐랄까요? 뭐 고난을 견뎌내는 DNA.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공급해서 돈 시기가 90년대 초로 끝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가에다 손을 안 내밀고 본인 스스로가 손을 내밀어도 뭐 줄 게 없거나 이북 당국은 그랬겠죠. 고난의 그렇죠. 행군 네. 시기에.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고난 행군 시기에 못 모르고 초기에는 죽어나간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네네. 그 이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북한 당국 스스로도 주민들한테 자력경생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뭐 자력경생 해라 뭐 말하라 이거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행정단에서 인민들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주지 않아도 본인들은 알아서 잘 대처를 합니다. 요소요소마다 제가 이제 여기 한국 국가기관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 놀란 점이 뭐냐면 도시에 있는 여성이 남편은 의사였고 본인은 학교 이제 그 선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남편이 좀 의사기 때문에 좀 보러 왔던 걸로 살았는데 네. 남편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야 되는데 학교 나가 교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아이디어를 했더라고요. 그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돼지, 그러니까 새끼 돼지를 사가지고 네. 농촌에다 줬어요. 아, 농촌에다 줘서 키워달라. 농촌 있는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돼지도 주고 사료값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고 북한의 돼지는 사료로 사는 게 아니라 잔반에다가 이제 풀이랑 뜯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에 가서 풀 뜯어가지고 잔반 남은 걸 해가지고 옥수수 좀 사가지고 술 담궈서 술 찌꺼기 또 먹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장마당에서 앉아 장사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벌었더라고요. 네네. 뭐 양돈 사업을 네. 개척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은 스스로도 장마당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야, 너 똑똑하다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한 사람의 사례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품을 팔다가 수입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손 놓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내산으로 뭔가를 바꾸던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사 아이템들 그리고 김정은 시기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통제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수히 발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스스로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 차원에서도 봉쇄가 있고 또 네. 북한 뭐 북핵 때문에 봉쇄도 있고 봉쇄를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안에서도 걸어 잠그고 그렇죠. 밖에서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북한 경제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낮은 수준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예전에 그 무역이 좀 잘 활성화되고 좀 잘 살 때는 여유를 부리고 내가 뭐 승용차 한 대 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탄다던가 네. 아니면 뭐 내 집에 뭐 냉장고 있었는데 굳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비싼 돈 들여 전기 쓰면서 그럴 필요 있냐 그럼 냉장고 팔고 예전에 냉장고 없어도 살았으니까 찬물에다 물 담가놓고 보관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경제 부분은 아주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핍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보게 되면 수준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네, 네. 본인들이 내가 뭐 쌀밥에 고기를 한 달에 2번을 먹던 사람이 고기를 한 번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2달에 한 번 먹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낮아졌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최하위 바닥 생활을 네. 했잖아요. 풀을 뜯어 먹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지금 못 살면 바보다, 모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러면 버티는 거죠. 30년 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가. 그렇죠. 3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돼 있다. 물론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면은 뭐 경제 제재나 봉쇄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굴복시키겠다는 건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겠네요. 네, 저는 앞으로도 아니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은 정말 극한 쪽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물밑으로 뭔가를 또 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조건에서 아예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 그 어느 국가든 북한을 나몰라라고 딱 묶여놓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렇죠. 국경을 예. 또 맞대고 있고요. 예, 네, 안 됩니다. 북중러가 또 한편으로 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미진 NK투자개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